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랜만에 탐방 리포트를 좀 볼까 방송을 열었습니다. 제목은 이 어덜트 애니 최고봉이라고 지었고요. 종목 이름은 스튜디오 미르라는 회사인데, 어덜트 애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어른들이 보는 애니메이션을 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대부분의 애니메이션이 애들이 주로 많이 보는 애니메이션이 많잖아요. 근데 해외 쪽만 나가 보더라도 이제 어덜트들이 보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많다. 그래서 일단 뭐 이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는 이유는, 일단 올해죠. 올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섹터 중에 하나가 이 웹툰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동사는 웹툰은 하진 않아요.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업체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연관성은 없습니다. 근데 웹툰이 결론적으로 여러가지 다양한 IP를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애니메이션화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웹툰이 드라마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영화로 제작되는 경우도 많고요. 뭐 이렇게 되는데, 결국에는 웹툰이 만화잖아요. 그래서 만화이기 때문에 가장 잘 효율적으로 뭐 시나리오를 그대로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적합한 부분은 이제 애니메이션이 적합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웹툰에서 애니메이션으로도 계속적으로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흐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인 흐름이 최근에 이제 웹툰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웹툰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은 뭐 하나죠. 4월 총선 관련된 부분입니다. 특히나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제일 공약이 이제 저출산 관련된 종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출산 정책 관련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출산 정책이 왜 웹툰 관련주냐, 애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애들을 많이 낳게끔 해서 그 관련된 이제 육아를 좀 잘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는 뭐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기업에 뭐 투자를 한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관련주들로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그건 뭐 어찌됐든 뭐 넌센스한적인 부분이고, 제가 보는 입장은 이제 그 웹툰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이제 매출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네이버 웹툰인데, 이 네이버 웹툰이 지금 이제 나스닥 상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정도는 이제 BEP 수준을 넘는 상황으로 좀 전개되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면 나스닥 상장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공을 들였었던 네이버와 카카오가 공을 들였었던 쪽이 웹툰 시장입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일본 쪽에 상당히 좀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이버는 미국 쪽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해외 쪽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교두보를, 우리나라가 뭐 K 컨텐츠로 드라마나 뭐 여러가지 영화 쪽에 강점을 가지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스토리가 그대로 웹툰으로 전개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애니메이션화가 된다라고 하면 동사가 가장 큰 수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미리 좀 언급을 해드릴 방송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업체고요. 장편 애니메이션 중에 그 중에서 영유아보다는 어덜트에 가까운 애니메이션을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부터 시작을 해서 제작까지 일원화를 할 수 있는 기업이다. 우리나라에 몇 개 없는 그런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영유아 컨텐츠를 만드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아이코닉스라고 해서, 이 아이코닉스는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타요, 뽀로로, 뽀로로를 만든 회사입니다. 타요와 뽀로로. 근데 우리나라에 뭐 타요와 뽀로로를 뭐 모르는 분들은 없겠죠. 여하튼 상장은 되지 않은 회사입니다. 역시 타겟은 영유아. 그리고 핑크퐁 아시죠? 이거는 이제 삼성 출판사의 자회사인 스마트 스터디라는 회사가 연계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 뭐 기타 등등등 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웹툰이나 애니메이션 그리고 IP 쪽 관련된 업체들은 뭐 유튜브 쪽에도 부분들이 있지만 대부분 영유아를 기준으로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영유아와 어덜트의 차이는 이겁니다. 영유아는 시청기간이 좀 짧고요. 이 머천다이징 쪽으로 부가적인 상품으로 판매를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오공의 뭐 엄청난 왕구들이, 다양한 왕구들이 결국 이 애니메이션이나 뭐 이런 만화를 통해서 이 왕구 쪽으로, 머천다이징 쪽으로 발전이 되는 것처럼, 영유아는 기본적으로 이 결론은 장난감, 기승전 장난감. 그렇기 때문에 그 시청기간이 짧고, 이제 그리고 주기가 수명이 긴 그런 IP도 있지만 짧은 IP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바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뽀로로를 좋아했던 나이대가 좀 어린 나이대라고 하면 뭐 타요로 넘어가거나 뭐 계속 넘어가죠. 핑크퐁으로 넘어가거나 뭐 그렇습니다. 어덜트는 대신에 이제 시청기간이 길고 장편이 대부분, 그리고 세계관이 아주 길어서 이제 세대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아빠도 보고 아들도 보고 딸도 보고 할아버지도 보고,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덜트 쪽의 애니메이션을 만든다. 근데 예전에는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이 결국에는 자체적인 애니메이션에 대한 보유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했는데, 그래서 자체적인 애니메이션에 대한 제작보다는 외주로 주로 많이 했었던 부분입니다. 이제 그런 사업에 대한 특징을 고스란히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가장 오래 살아남으니 결국 강자가 됐다 라는 뜻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외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작부터 기획부터 제작까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기술력이 쌓이고 노하우가 쌓이다 보니까 이제 OTT에 대한 업체들이 수주를 주기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드림웍스 등에서 이것 좀 해줘, 이것 좀 해줘 해서 이제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이제 애니메이션에 대한 부분을 동사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부각이 더 많이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하지만 최근에 이제 위드 코노라로 전환이 되면서, 그리고 또 OTT에 대한 서비스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을 하면서 조금 좀 관심이 좀 등한시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죠. 하지만 웹소설, 웹툰, 그리고 게임, 그리고 드라마, 영화 제작 업체들이 IP를 바탕으로 해서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다. 이게 좀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드라마, 애니메이션, 어덜트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업체가 그렇게 많이 있지도 않을 뿐더러
결국에는 이제 미국 쪽이라든지 뭐 우리나라 쪽이라든지 일본 뭐 이렇게 나라가 있는데 이제 그 대부분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글로벌 애니메이션 메인 기획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은 역시나 뭐 합쳐지거나 아니면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이 관련된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한 쇼티지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동사의 대부분의 매출은 OTT향 장편 애니메이션이 많고요. 특히나 이 넷플릭스는 장기 투자까지 뭐 진행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년, 3년치에 대한 장기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OTT의 장편 애니메이션이 매출의 대부분을 구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한 시즌당 제작비가 100억, 200억 정도 되고요. 수정되면 기간이 배로 늘어나긴 하지만 결국에는 동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을 중에 갑의 영역에 속해 있는 뭐 회사라고 할 정도로 워낙 그 관련된 업체들이 없고 하다 보니까 좀 긍정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신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추진 확대 이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은 업체들은 앞에서 얘기해드렸지만 엄청나게 많다. 근데 만들려고 만들 수 있는 업체들이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동사한테 여러가지 제안들이 많이 온다라고 합니다. 하나 예로 들어드리면, 게임사에서 우리는 게임 관련된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게임의 홍보성을 위한 애니메이션이 필요해. 그래서 게임의 홍보 아니면 게임의 조금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 세계관을 높이기 위해서 이 관련된 애니메이션 만들려고 해. 근데 애니메이션 돈 많이 드니까 너네가 애니메이션 만들어서 이 방영하는 거에 대한 수익은 너네가 하고 우리는 게임에 대한 것만 할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대한 부분이지만 제안을 상당히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사가 어떻게 보면 이제 태그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근데 다양하게 지금 조건들을 좀 째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게임사가 될지 아니면 웹툰 플랫폼 업체가 될지 아니면 드라마 제작 업체가 될지는 아직까지 확실히 정해진 건 없지만, 어찌됐든 이제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의 기업에 대한 재평가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제한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해소가 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탐방을 갔을 때 작년에 하반기 정도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우리 이제 동사도 그 부분을 좀 맞추어 나가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아예 3D 쪽을 분할을 해가지고 한 것처럼 이제 사업에 대한 재편을 다 이뤄 놓고 나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8월 말에 갔는데 어찌됐든 9월에도 신규 비즈니스에 대한 계약이 기대가 됐다고 하고, 늦더라도 하반기, 그러니까 연말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나온 거 보면 이제 올해 상반기 아니면 상반기에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다 나왔습니다. 올해 실적은 이제 흑자 전환으로 전환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8월에 자사주 매입을 이제 이것도 다 끝났고, 매년 10에서 15% 성장하는 게 목표고, 이익률도 한 15% 정도로 목표를 하고 있다. 근데 1분기에 제작 중인 작품이 중지되면서 다른 작품으로 교체되면서 이 비는 시간에 대한 그런 매출이 조금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수익성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실적은 괜찮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고서를 보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자, 프레젠테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거는 뭐 다 이거 앞에서 얘기해드린 부분이죠. 장편 애니메이션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플레이어가 지금 넷플릭스에서 디즈니 플러스, 워너브라더스까지 늘어나고 있다.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기획부터 제작, 뭐 녹음, 편집까지 다 한다. 마진율이 괜찮다. 그리고 다양한 뭐 인적 풀도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뭐 감독님만 해도 한 몇십 명이 되시는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 감독분만 몇십 명이시고,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23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작품 1위, 2가 3이 진행이 되면 이게 계속 이어지게끔, 그래서 A4, 3, 그래서 3작품까지, 그리고 신규작품 1, 2까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정된 연도별 프로젝트 진행 수위가 23년 작년에 13개, 올해는 이미 12개가 채워져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넷플릭스가 들어오면서 기타가 되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이 좀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 이 페이지. 그래서 신규 사업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인데, 뭐 이런 구조라는 거죠. 그래, 웹툰 제작사는 애니메이션 만들어서 수익 내고, 그리고 게임 제작사는 게임에 대한 부분만, 웹소설은 웹소설에 대한 부분만. 이게 수익 구조 1이고, 자체 IP를 개발할 때는 뭐 그렇다. 반면에 이제 IP 소싱을 위한 역제한인데, 이거는 이게 이제 제가 앞에서 얘기해드렸던 부분이죠. 애니메이션에 대한 기존 IP에 대한 수익 배분하고, 애니메이션의 계약은 제한하고, 이런 식으로. 자체 IP 개발 사례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스튜디오 미르 자체가 자체 제작 애니메이션 코지를 만들어서 제안을 한 거죠. 게임 제작사한테도 이런 IP가 있는데 게임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리고 웹툰 제작사한테도 제안을 하고, 웹소설한테도 제안을 하는 거죠. 어찌됐든 뭐 다양한 부분으로 뭐 열려져 있는 거죠. 이게 아직까지 확실하게 확정되는 부분은 아닌데,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지가 초미의 관심이다 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기본적인 뭐 애니메이션은 계속 뭐 제작을 하면서 신규적인 사업에 대한 비즈니스를 계속 쌓아놓는 구조라고 하면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M&A도 여기 보시면 VFX 업체 인수, 그리고 메인 프로덕션 업체 인수, 뭐 이렇게 이제 소규모 레이블식의 그런 인수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IPO를 작년에 했죠. 작년에 해서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관심 있게 보실 분들은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웹툰,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해드렸던 그 신규 비즈니스 모델이 가장 큰 핵심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잘 융합이 되는지가 따라서 동사의 재평가가 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